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어느 동네 공원 한편에선 목줄을 한 푸들이 견주와 산책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선 목줄을 한 비숑이 산책 중이었습니다. 두 강아지는 반갑다며 꼬리를 치며 다가갔고 서로 장난을 치는 듯 했는데요. 그만 비숑이 푸들을 순식간에 물어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견주들은 두 강아지를 떼어놓았지만 이미 다리를 물린 푸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 달간이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줄을 한 강아지끼리 물어서 다쳤다면 이때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현행 민법에서는요, 동물을 점유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동물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한 것은 법적으로 재물 손괴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반려견 주인이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면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두 강아지가 비슷한 소형견이고 목줄을 한 채로 산책을 하다가 놀게 됐는데 서로 여기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은 아니었는지, 갑자기 이제 둘이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두 사람이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는지, 과연 이것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같이 놀게 한 푸들의 주인에게도 혹시 과실은 없지 않았는지, 이제 과실 상계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치료비를 설령 물게 된다 하더라도 서로 반반 정도는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합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들이 이혼 상담만큼 연애 상담도 잘할까요? 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떠세요? 변호사님은 연애 상담 어떻게, 본인의 수준으로는? 제 경험과는 다르게 제가 그 습득한 지식들로 해서 상담을 해주는데 네. 아주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 때 연애 상담 꽤 잘했습니다. 맨날 헤어져.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직장 동료인 저희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저는 남자친구 집에 며칠씩 머물다가 나중에는 남자친구의 원룸에 제 짐도 가져다 놓고 함께 지냈죠. 그뿐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비용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인 겁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남자친구는 저보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관계로 제게 고통을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2년 정도 사귀고 헤어지면서 상처를 준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는 사연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이렇게 깨어졌을 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사연 내용을 보면 두 분이 함께 지내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기반해서 살펴봤을 때 두 분이 혹시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혼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대법원이 정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느냐 그걸 먼저 네.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법원 네. 이제 사실혼에 해당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위자료 청구가 되고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단 결론은 그렇죠. 그렇게 네. 되네요. 그러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대법원은 일단 두 사람이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외관상으로도 부부 공동 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외형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남들도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관계는 아니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사연을 봤을 때 사연만으로는 과연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단순히 데이트 통장을 같이 만들었다거나 그 같은 집에서 이제 살았다거나 하는 부분만으로는 과연 뭐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그 부분에도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서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결혼을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사실 결혼하자라고 하는 약혼 관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거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이 약혼에 해당하는지도 사실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연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예. 그냥 이제 사귀기로 하고 같이 있었다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명시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사연 주신 분은 아마 이제 남자친구에 대해서 뭐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이게 참 소송이라는 것이 뭔가를 입증해서 뭐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려울 부분이 있겠군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약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사실 두 분이 혼인 의사가 있는 두 사람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자라고 하는 게 약혼인데 지금 두 분이 혼인을 하기로 했다. 약속했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지금 네. 약혼 예물이 오갔다거나 아니면 양가 상견례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 준비 과정 등 이런 부분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 약혼을 했다고도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 네. 약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이 상담을 들으시고 이제 혹시 두 분 사이에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뭐 프로포즈를 받은 게 있었는지,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통장까지 합치고 이렇게 비용을 같이 사용하신 거 보면 상당 부분 두 분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법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두 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증거로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혼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예, 약혼 관계가 해소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약혼 네.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이 네.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거든요. 저희 네. 판례도 네. 남녀가 만나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 네, 근데 네.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이제 남자분한테 알리니까 그때 이제 혼인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논의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남자분이 결혼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으나 그때의 그 결혼하자는 얘기는 그 임신한 아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진실한 혼인 의사라고는 법원에서 보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혼식이나 뭐 상견례도 없고 그리고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남자가 연락을 끊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약혼 관계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위자료 청구를 기각을 해버렸죠. 그런 경우에 그런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하게 약혼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이 되는군요. 증거의 문제니까요. 아무래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물을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네. 결혼 준비를 했던 내역들 같은 부분들이 좀 입증이 되어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사연으로 돌아가면 우리 여자친구 분이 굉장히 속상하시기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어렵겠네요. 예,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나 약혼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사정이 없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비슷한 상담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사에도 많이 보지만 연예인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사귀던 사이가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뭐 양다리를 걸쳤다 이러면서 폭로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경우이라는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이분들에게 좀 법적인 조언을 변호사님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두 분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든 약혼 관계든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아마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SNS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사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용 중에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그렇게 경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가 역으로 그 배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두 사람의 일로서만 이렇게 간직을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그런 심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폭로하고 뭐 법적으로 하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인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 사연 주신 분 마음 위로 드리면서요. 자, 끝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임재범, 박정현의 사랑보다 깊은 상처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